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저는 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그날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딸은 저를 냄새난다며 돌려보냈고 저는 그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계약금 3억, 내용 증명, 그리고 한 달 퇴거 통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녀가 아니라 집주인과 거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 선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 마지막 방문.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딸한테서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문자로는 온갖 애원과 협박이 다 들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인연 끊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매수자분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해왔어요. 집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당연한 요구였어요. 14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는데 집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대표님과 함께요. 그날 아침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어요.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거울을 보니 누가 봐도 당당한 집주인 같았어요. 더 이상 문전박대당할 박민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대표님과 함께 압구정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경비 아저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 집주인이에요. 집 확인하러 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아, 예.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대표님이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따님 부부가 저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이 결혼할 때 제 생일로 설정했던 번호였는데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삐리릭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어떻게 들어왔어요? 딸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비밀번호 알잖아. 내 집인데 들어오는 게 이상해? 제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대표님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정민수입니다. 매수자분이 집 상태 확인을 원하셔서 왔습니다. 사위 재훈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입장이요? 나를 쫓아낼 때는 내 입장 생각했어요? 제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그동안 당신들이 명품 사고 여행 다닌 돈이면 전세 보증금쯤은 나왔을 텐데. 제가 말했어요. 그때 대표님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벽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여기 곰팡이도 조금 있고, 이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사위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 그게 저희 잘못이 아니라 원래 습기가 차는 구조라. 변명하지 마세요. 집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진짜 너무해요. 어떻게 친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야말로 어떻게 친엄마한테 그럴 수 있었니? 냄새 난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실 한쪽에서 초등학생 손주가 우리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매수자분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집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방마다 확인하는데 명품 가방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비싼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어요. 전부 제가 사준 집값이 올라서 생긴 여유로 산 것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안방을 확인할 때였어요. 화장대 위에 제가 결혼 선물로 준 금목걸이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니,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빛깔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서연아, 이거 내가 준 금목걸이 맞지? 제가 물었어요.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색이 이래? 혹시 제가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무게부터가 이상했어요. 이거 가짜로 바꾼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금목걸이를 팔아서 생활비를 썼다고? 그럼 이건 뭐야? 도금 제품이에요. 인터넷에서 똑같이 생긴 걸로 샀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머리에 피가 확 쏠렸어요. 금목걸이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 내가 준 다른 예물들도 다 팔았지? 사위가 변명했어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월급이 적으면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지. 명품 사고 호강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다 팔아먹었네. 제가 소리쳤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대표님, 다 확인하셨죠? 이제 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대표님이 말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확인했네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당신이 집에 가서 난리를 쳤다던데. 난리가 아니라 집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서연이가 내가 준 금목걸이 팔아먹고 가짜로 바꿔놨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여튼 큰일이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한 건 서연이에요. 나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죄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매수자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 상태 확인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정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아니면 당연한 걸 한 건가요? 챕터 4. 이혼과 몰락. 집 계약이 확정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잔금 지급일까지는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동안 딸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혹시 따님 부부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죠. 따님 부부가 큰 부부싸움을 했나 봅니다. 이웃 주민이 경찰을 불렀다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찰까지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따님이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뭐라고요? 저는 황급히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가더니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친정으로 왔다며? 네. 엄마 집 근처 고시원에 있어요.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시원이라니? 재훈이는? 이혼했어요. 딸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을? 왜? 집 때문이에요. 재훈 오빠가 승진 탈락했어요. 회사에서 집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서로 탓하다가 결국.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엄마 탓하지 마.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딸이 흐느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니? 알바 구하고 있어요. 편의점이든 뭐든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딸의 말에 저는 착잡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지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에요. 서원이가 자기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편치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사위 재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명예퇴직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해고예요. 그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에요. 집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게 다 장모님 때문이에요! 재훈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집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당신들이 먼저 했어요. 나를 문전받게 한 게 누구예요? 죄송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죄송하면 다예요?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확인하러 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전제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명품 가방도 비싼 가구도 다 없었어요. 아마 급하게 팔아서 이사 비용을 마련한 것 같았어요. 잔금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4억 5천만 원.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노후 준비해야죠. 서원이는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 거예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고급 요양시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아파트 팔아서 생긴 돈으로 여생을 편하게 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저희 부부만을 위해 살기로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딸을 봤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잠시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 걸까요? 딸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딸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놓아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냉정한 엄마일까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제 선택의 결과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챕터 5. 새로운 시작. 집을 판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급 실버 빌리지에 입주했어요.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는 곳이지만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편해요. 식사는 호텔급 셰프가 만들어주고 청소와 빨래도 다 해주고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까지 있어서 하루 종일 할 일이 넘쳐나요. 제일 좋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처지라는 거예요. 자식 얘기는 안 하고 서로의 현재를 즐기는 데 집중하거든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특히 이웃동에 사시는 김영희 언니는 저랑 죽이 정말 잘 맞아요. 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결정을 못마땅해 했지만 지금은 만족해 하세요. 당신 선택이 옳았어. 우리가 왜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봤더니 딸이었어요. 엄마, 나 서연이야.
목소리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진 느낌이었죠. 그래, 잘 지내니? 제가 물었어요. 네, 엄마.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급은 적지만 사장님이 좋으셔서 배울 게 많아요. 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엄마,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그런데 엄마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철없었는지. 지금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 그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 평생 차 없이 살았을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워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가끔 연락해요. 둘 다 각자 자리를 잡으면 다시 만나보자고 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언제 시간 되시면 제가 일하는 카페로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럴게.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은 지금 진짜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명품과 허세로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며칠 후 약속대로 딸이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는데 아담하고 예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앞치마를 두른 딸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어요. 엄마, 딸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눈빛도 살아있고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카페라떼 만들어 드릴게요. 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딸이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지하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요. 딸이 예쁜 라떼아트가 그려진 커피를 가져왔어요. 우와, 내가 만든 거야? 네, 사장님한테 배웠어요. 어때요? 맛있죠? 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딸의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서연아, 행복하니? 제가 물었어요. 네, 엄마. 예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녀도 속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돈은 적지만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게 정말 뿌듯해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 말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카페를 나오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 돈 좀 모으면 바리스타 자격증 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내고 싶어요. 그래, 꼭 이루렴. 엄마가 응원할게. 제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 표정 봤어? 완전히 달라졌더라. 남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저는 실버빌리지 테라스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게 정말 기분 좋네요. 멀리 산이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상쾌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냉정함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마음 약해져서 집을 안 팔았다면 딸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의 돈에 기대고 허세 부리고 진짜 자기 인생은 살지 못했겠죠. 지금 딸은 힘들지만 진짜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도 참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도 소중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